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이거 슬라이드 내가 줄 테니까 좀 하시고요. 자, 여기다 보면 불면증 해놓고서는 표지가 원래 이렇게만 나왔어요. 몇 조다, 조원 명단 뭐다, 제출일자 누구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안 썼어요. 이래서 이것도 형식에서 점수 깎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어떤 발표를 하든 간에 반드시 표지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제출 일자까지는 발표 일자까지 써주면 더 좋아요. 대부분 뭐 발표 일자 안 썼죠. 근데 발표 일자 그다음 조원 명장 누구 좀 더 한다면은 무슨 과목 제목, 과목이 뭐다. 그 다음 제목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발표자 낸 사람이 누구다. 레포트도 마찬가지죠. 과제물 낼 때도 기본적으로 표지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그런 기본 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또 안 한 거겠죠? 몰랐으면은 지금 이제 배워서 알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발표를 할게요. 예. 어, 마이크가 좀 네. 소리가 좁죠? 저희는 불면증 대해서 준비했었고요. 조금 제 부분 말고는 약간 숙지가 안 돼 있긴 해서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단은 대학의 8.5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무슨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8.5을 아까 설명했던 거를 불면증이랑 좀 연관을 지어보고, 그리고 손 나요, 좀 손. 장기랑 불면증 얘기해보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개 설명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일단 8.5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설명했는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그냥 저희 대학 읽으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인데 그냥 많이 나와갖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그 사물을 안다라는 거였고, 시지는 알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서 지극히 하는 거. 그다음에 성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성실하게 하는 거. 정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수시는 이제 자기 수양, 몸 닦는 거. 재가는 이제 집안, 가정 같은 거 잘 다스리는 거였고, 치국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다스리는 거였고, 평천하는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갖고, 그 모든 세상과의 합일 조화 이루는 그런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적인 도덕적 완성이 그냥 자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세상에까지 합일되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냥 앞에 조금 조목 설명하면서 들어간 부분 같은데 경물치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성의 같은 경우에 성의나 정신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을 바르고 평안하게 하는 거 수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격과 관련해가지고 자기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는 이제 가족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굳이 꼭 그 패밀리 가족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포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치국과 평천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나라까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일단 서양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먼저 설명하면은 이제 불면증이라고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수면장애라는 이름으로 좀 더 크게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제 수면장애라는 거는 사람이 수면을 하는 데 있어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시작하거나 지속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깨는 그런 전반적인 수면의 질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거를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는 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낮 시간, 자지 않는 시간까지도 문제를 끼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불면증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수면의 양이랑 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수면의 양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내가 얼마나 많이 자는지에 대한 얘기고,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면의 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침대에 누워서 잠드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밤중에 얼마나 깨는지,
그리고 깊은 수면, 이게 하나,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수면 단계인데, 뭐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 3단계 수면, 4단계 수면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푹 잔다 싶은 거는 3단계, 4단계 수면이었고, 전체 수면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상 시 내가 얼마나 잠을 잘 잤다고 느끼는지, 이런 모든 만족도를 포함을 해서 수면의 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불면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증상은 거의 불면증의 정의랑 비슷한데, 일단,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거는? 좀, 네, 예. 네. 진단하는 거, 그냥, 진단도 안 해도 되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중형과 뭐 이런 실생활인데 중형과 어떻게 보면 불면증 요거잖아요. 그럼 네.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불면증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배우게 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요 부분 여기 나왔죠? 저 부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활조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수려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내면의 불균형,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물부터 시작해서 평천화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넘겨주세요. 일단 성의가 조금 불면증이랑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좀 속이지 않고, 왜 저번에 저희 경전 해석할 때 나왔었죠. 성이라는 거는 내 뜻을 속이지 않는 거다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내가 진실하게 모든 삶의 진실한 태도를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한의학적으로 조금 더 연결을 지어봤을 때는 이제 간귤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속임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그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과정에서 아마 불면증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긴장, 내가 나를 속임으로써 가지는 긴장들을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불면증을 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의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뜻을 좀 성실하게 한다라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외부 자극이나 혼란 같은 거. 아까는 내부적인 요소였고 이번엔 외부적인 요소가 쉽게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정심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불면증을 봤을 때 심화항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을 하는 외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정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기를 안정시켜서 수면에 조금 더 질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수신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라는 의미인데 활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이 정심을 이룬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장부 기능이랑 기 같은 거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신체적인 수양이 아마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잠깐만 그냥 조금 체질적으로 불면증이 체질 따라서도 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체질을 잘 알고 그거를 수양으로서 극복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내려본 불면증의 한의학적 치료 과정이라고 하면은 내 감정을 먼저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나를 좀 불안하게 하고 방해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거를 안정시켜서 내 자는 데 있어서 심신을 조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를 조금 탈주목에서 어떻게 찾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은 성의를 함으로써 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내 감정이 내가 속임으로써 억눌려 있던 거를 해소를 시키고 정심에서는 이제 마음에 동요하는 거를 없애서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수신을 통해서 불면을 개선한다라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과 그 장기 조금 관련 지어서 얘기했었는데 넘어갈까요? 결론이 어디 있어요?
결론이 없네요. 예. 일단 그렇게만 발표하시고요. 예. 수고했고요. 잠시만요. 예. 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지금 딴지부터 열심히 잘 들었죠? 그죠? 열심히 잘 들었잖아요. 딴지부터 다 이거 이 체크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이제 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야지만이 발표를 잘 들었다는 이런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답변 못 해요. 그죠? 자, 불면증의 기전이 뭐냐, 뭐 불면증이 뭐냐, 뭐 이런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간단하게 한 두 사람 정도만 하라고 해도 두 팀 정도 이야기해서 좀 서로 질의응답 좀 할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질문을 직접 받아주시고 마이크 가져가서 이야기 좀 서로 하고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좀 앞단에 팔조목과 불면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성인은 내부적인 요소, 그리고 정신은 외부적인 요소가 달려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정신이라고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니까 뭔가 내면적인 요소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성인은 내면 그리고 정신은 외면적인 요소로 풀어서 설명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나는 조금 발표를 하면서 약간 잘못하면서도 약간 아차 싶었던 게, 난 둘 다 내면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나눠 봤을 때 성이라는 게 저희 저번에 했던 대목에서 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이런 부분이 좀 제가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좀 좀 성인은 감정이 조금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내 뜻을 좀 속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좀 바르게 하는 거니까 약간 다른 얘기긴 하죠. 그래서 정신에도 내 내부적으로 생기는 무언가를 막아줄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소를 좀 막아주는 데는 성의보다 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됐고 또 다른 한 사람 더 하시죠. 아, 아유, 발표 잘 저도 팔조과 불면증의 연관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약간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사례가 제 사례인데 사실 제가 고3 때 너무 불안해가지고 수면 장애가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성의와 정심으로 불안과 동요로 자신의 마음을 평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 수능이 일주일 뒤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평정을 찾아야 할지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일단 고3은 어쩔 수가 없다. 일단 백내에 있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하는 소리인데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미 수능 앞둔 거면은 좀 많이 완성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그걸 성의라고 해 자기를 속인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미 공부 다 끝났는데 또 내가 약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좀 억누르고 감정을 억누르고 속이고 이런 부분을 좀, 그런 거는 좀 마음을 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만 버려도 이미 나는 괜찮다,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그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는 것만 해도 조금 더 나아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다 됐고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을까요? 예, 없으면 예, 수고했어요.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요. 이렇게 발표를 잘 해줬는데요. 어, 일단 그 표지부터 딱 봤을 때 아까 표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한데 제목이 불면증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대학의 8.5과 심신 건강에 대한 또는 뭐 심신 건강에 놓고 가르쳐 놓고 불면증에 대한 한의학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했으면 좀 더 좋았고 아직 여러분들은 한의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는 게 거의 없죠. 그러면서 벌써 불면증 이야기하거나 한의학적 이야기한다 하면은 조금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수준에 뛰어넘는 주제를 잡았다, 제목을 잡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불면증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를 쭉 한 것도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이런 이 수면
의학을 전공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픽 웃고 말 정도,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기본적인 아주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좀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다음 혹시라도 논문을 더 찾아본다 해도 논문 내용을 솔직히 읽어봐도 잘 모르고 하니까 모르는 거 그냥 그대로 베껴 쓰거나 할 수 있는 이 정도. 자, 그런 걸 이렇게 끌어왔을 때도 어디서 끌어왔다는 건 인용했다는 표시는 해줘야 되겠죠. 자,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5 같은 경우도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해주거나 불면증 같은 경우도 전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각각마다 한꺼번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달기 좀 뭐하니까 불면증의 정의 또는 뭐 불면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참고자료를 봤다라고 여기서 같이 어느 정도 작게 써주거나 해서 같이 표시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야 아, 이 부분은 불면증에 대한 건 이러이런 데서 참고를 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조가 다 마찬가지죠. 참고문항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중에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써주는 거, 어디서 인용했다는 거. 마지막에 참고문항이 있는데 이 참고문항이 어디에 쓰였나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쓴 것도 봤다고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표절이 되는 것이죠.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논문 형식을 봤을 때 내 논문 형식에서 학습 목표를 반드시 쓰라고 그랬죠. 근데 많은 주에서 학습 목표를 같이 안 써놨어요, 여기다가. 표지 쓰고 뭐 목차 다음에 학습 목표를 쓰던 목차 전에 목표를 쓰던 학습 목표를 쓰라고 했는데 학습 목표를 다 안 썼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같이 써줘야 점수를 주고 학습 목표를 안 떴으면 점수 좀 깎았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까지 같이 쓰고 목차 밑에서 하던 목차 앞에서 학습 목표. 자, 한의학 대학과 불면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고 싶다. 이게 학습 목표죠. 그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다.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이렇게 논문 이런 발표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마 점수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내용은 솔직히 보면 거의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들 아는 수준이 거의 이 수준인데 여기서 뛰어난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고 교수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제물 내거나 이런 거 발표를 시킬 때 뛰어난 발표를 바라지 않겠죠. 학생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 열심히 찾아서 그 자료를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걸로 이 밖을 배출해 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되는 것이죠.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용 파악해서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 그다음 어떻게 더 발표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니까 학습 목표에서 나온 내용들 또는 자, 목차 이렇게 나왔는데 나름대로 서론본론 고찰 결론이를 형식을 가출했잖아요. 형식이 여기는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죠. 서론본론 고찰 결론이 없죠. 그냥 바로 8.5기란 불면증의 정의 본론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서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대학과 이 불면증의 이런 부분, 현대 사회에서 불면증이 많다. 이런 걸 갖다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어떤 이 상관력 8.5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서론을 써줘야 되죠. 근데 서론 없이 바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불면증이란 무엇이냐, 대학의 상관력 8.5이 무엇이냐라고 해주니까 앞 내용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이상하죠.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 논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부족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서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안 하고 뭐 들어가는 말 또는 뭐 인트로덕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서론에 해당되는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제목은 바뀌더라도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써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론이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요건 본론에 나올 때 보통 본론에서 많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서론, 본론, 고찰, 결론. 또 어떤 학년 발표하는 것 같다니 고찰이라고 하는 데서 고찰해놓고서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6명이 각자 한마디씩 하고 그걸로 고찰이 끝이래요. 토론 고찰 뭐 했는데 그건 고찰이 아니죠. 의견 발표죠. 의견 발표도 뭐냐면
본론 내용에 썼던 내용,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상강령 8.5, 불면증 이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끝이야. 이게 뭐야? 고찰도 아니고, 발표도 아니고, 요약이죠, 요약. 본론에 따른 요약. 요약한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무엇이다, 내 생각이 무엇이다라고 밝혀줘야지만이 그게 고찰이 됐죠. 토론이라면은 이 사람 이야기한 것이 또는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같이 이야기해서 그 나름대로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둘이서 이야기했을 때, 아, 이것이 맞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해가지고선 서로 누가 맞다. 아, 둘 다 틀리고 다른 게 맞다.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토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토론에서 나왔던 결론, 그 내용이 결론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쓸 필요 없어요. 고찰이라든가 토론에서 이야기됐던 나름대로 결과 있죠. 그 결과를 모아서 결론에 딱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론에서 이것저것 했던 내용, 그걸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본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나름대로 토론이나 고찰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그 결론,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한다니까 결론에 나오는 문장은 반드시 고찰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결론을 쓰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 보면은요, 결론서 갑자기 본론에 없었던 그런 문장이 바로 결론에 빡 나와버려요. 이러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론은 앞에서 했던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찰이나 뭐 이런 문장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되고 그 언급된 내용이 결론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꼭 다음에 할 때 꼭 그렇게 해주세요. 형식 그렇게 갖춰주고 그래서 고찰 결론까지 나오고 그다음 좀 더 한다면 보통 이 참고문헌까지 다 해주면은 이제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문헌까지 쭉 써주면서 하는데 전체 여기서 봤을 때도 고찰이라든가 마지막 고찰에 해당되는 부분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뭐 이건 치료에 대한 것이고 뭐 이것도 한의학 치료의 문제 때문에 한계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봤을 때, 한약도 치료면 한 개, 양약도 치료도 양약 수면제 먹는다고 잠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면제를 안만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말했던 한약 치료법대로 치료한다고 치료가 되느냐? 치료라고 보긴 좀 어렵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양약이든 한약이든 이 양약이 좀 더 반짝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질 때는 양약도 뭐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같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치료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 이것도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도 쫙 모아가지고 팔강령과 불면증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까 앞에 나왔던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고찰이 되는 것이죠. 고찰하고 그 고찰에서 나왔던 내용을 결론으로 딱 뽑았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쭉 가니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수정하고 해주면 되고 감사합니다 좋았는데 참고문헌도 없고 결론도 없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러니까 내 과목이 아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다 했을 때 가능하면 서론 본론 뭐 모든 과제물 다 마찬가지예요. 서론 본론 고찰 결론 참고문헌 순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요. 여러분 팀 프로젝트니까 팀별로 그 과제 수행 계획서 지금 썼나 아마 안 쓴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 급조해서 만들겠지만은 그죠? 그것까지 같이 발표할 때 같이 써두면은 학습 목표 썼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회의록이라 만들어도 돼요. 과제 수행 계획서가 아니라 회의록 해가지고 회의록 우리가 이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이런 과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딱 써서 브로그를 같이 붙여서 제출하면요. 그거 보시는 교수님이 점수 더 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더 잘 주겠죠? 내가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걸 했구나. 라는 걸 증거를 딱 대주니까 이 내용은 쓸데없는데 한 정성을 봐서라도 점수를 좀 더 잘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일부러 쓰라 했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이걸 할 때 보통 이런 과정을 내면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야, 뭐 해라 하고서 까닥까닥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일주일 전에도 빨라요. 어떤 경우 2, 3일 만에 하루 만에 그냥 쫙딱 만들어내고 요즘 그런 거 GPT 때문에 금방금방 만들죠. 주제 주고 뭐하고 하면 금방 만들고 그것도 이제 파워포인트도 슬라이드도 저 뭐 딱 주면은 바로 슬라이드는 좀 시간이 걸려요. 슬라이드 만드는 시간 걸리는데 한 30분이면 슬라이드 한 10장, 20장 나와요. 그럼 내가 하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다 시켜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그냥 그거 내고 발표하고 뭐 이렇게 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를 꼭 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모든 조가 다 나와서 발표하기 좀 어려웠고 하니까 나는 그나마 꼼수핀 게 발표하는 모습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 보고 또 다음 쪽 발표하는 거 보고서는 또 간단히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또 다른 쪽에서 누가 또 발표를 좀 하실까요? 한 개도 발표 끝났고 이제 두 개도 남았어요. 발표 끝나면 빨리 끝날 건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시간도 오래 갈 거예요. 네, 나오세요. 안 나오니까 안 하니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몇 조예요? 예? 제가 12조요. 비도 어딘가 찾으세요, 누가. 가져갈래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슬라이드 쇼 저 위에 슬라이드 쇼를 갖다 누르면은 되겠죠? 저희는 대학의 지어지선에 관한 현대적 연구.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주세요. 잠깐만. 네. 이것 좀 꽂아줘. 아, 자,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주는 거. 30분 정도 이해하니까 그때는 딴 거 안 하고 잘 좀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내용이 좀 있는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어지선에 대한 연구를 했다. 어,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 지어지선을 그 생물의 항상성 있잖아요. 그것과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물의 항상성 그리고 그 현대적 의료 관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이나 그 지금 한의학에서 어떻게 균형 유지를 하고 있고 이상적인 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성 원리와 지어지선의 개념을 먼저 연결을 시켰는데 지어지선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선한 곳에 이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 선한 곳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 지어지선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성은 뭐냐 이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생명체가 외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특성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켰냐? 그러면 그 이게 맞나? 맞구나. 그래서 그 항상성과 지어지선이 둘 다 약간 어느 선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여기서 연결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뭐 균형과 조화, 뭐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한 번 선한 곳에 간다고 계속 그곳 선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노력을 해야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둘을 연결시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그것을 어떻게 건강에 대입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계속 건강할 수 있냐 해가지고 그 이 전인적 건강은 나중에 얘기를 좀 할 건데 균형을 계속 이뤄야 되고 이 선한 곳을 정하고 그 선한 곳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예방 중심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항상성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몸의 그 습관을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어지선이란 자기의 몸의 가장 최적의 상황을 해서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생활 습관과 태도 개선을 이런 항상 계속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이런 예방 중심의 건강에 대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뭐 좀 기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계속 선한 것을 골라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그게 중심이 되고. 그래서 현대 의료적으로 좀 더 넓게 가자면 이 현대 의료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WHO에서 한 거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최적의 상태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서 머물러야 된다. 이게 약간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신체, 정신, 사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 건강을 바라봤는데, 그래서 신체적은 아까 말했듯이 꾸준한 건강 관리, 뭐 이런 거를 지어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지역 사회나 보건 시스템이 계속 이거를 그 병이 나야 이거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건강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를 이런 신체적 건강의 현대적 관점이라고 했고, 정신적 건강 같은 경우에는 요즘 중요하죠. 그래서 지어지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본인의 수양 같은 게 좀 더 중요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정신적 건강에 지어지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이것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 사회적 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 결국 그 혼자, 그러니까 대학을 보면 개인이 이렇게 수양을 하면 점점 평천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로 넓혀지고 그다음에 천하로 넓혀지고 하니까 결국 개인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개인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좀 더 현대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그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회도 이렇게 개인이 노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약간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사회도 이렇게 전체의 선을 이렇게 이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갔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의학에서 균형 유지와 건강. 사실 뭐 균형이죠. 이건 사실 다 음양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음과 양이 있고 이것을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신체도 똑같겠죠. 그래서 아까 정신이랑 신체를 나누긴 했는데 사실 하나의 그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음양도 분리할 수 있지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와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정신과 신체가 둘 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기와 혈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 이것도 그 인간 그 천인상은 개념을 여기서 가져오긴 했는데 서로 연결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상적 치료, 그러니까 아까는 현대 의료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상적 치료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결국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과정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은 옛날부터 현대학은 좀 요즘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한의학은 옛날부터 약간 병이 일으키기 전에 치료하고 약간 이런 그런 기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화로운 삶을 추구를 한다. 현대의학은 질병의 제거를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결국 현대의학도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점점 약간 이런 질병의 제거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약간 사회와 인간의 삶 약간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자생력 강화, 조화, 치본 치료 뭐 그 개별화 치료 이런 거 있겠죠. 아까 개별화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각자의 선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어지선을 항상성이랑 유사한 개념이라 했고 또 전인적 건강관과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한의학에 원래 있는 내용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네. 뭐 지금 질의응답을 네네. 있으신가요? 질문 좀 마이크 한번 주세요. 아까 첫인상을 하면은 하늘하고 그 인간이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 계절도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계절과 음, 항상성은 무슨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어? 그 계절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봄이 오면, 그러니까 사람이 계절에 맞춰서 약간 옷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막, 다들 여름인데 다들 반팔 입고, 겨울에는 반팔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인간도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개인의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인, 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비만율의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약간 뭐 콜라나 뭐 여러 가지 식품들이 건강에 안 좋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그 특히 그 저소득층일 경우 이게 값이 더 싸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돼서 비만율이 높아진다. 약간 이런 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식이 습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회가 또는 정부가 나서서 뭐 건강한 음식을 좀 더 이런 그 저소득층에게 더 이렇게 잘 먹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또는 뭐 개인의 그 노력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더 쉽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회에 그런 어, 개입이 있으면 더 지어지선이 가능하다, 뭐 개인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 질문했고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지어지선. 그래서 멈출 지자의 어조사 어자, 이를 지자 착할 선자잖아요. 예. 그래서 선한 곳에 이르고 글자 하나 짚어가면서. 아, 네. 선한 곳에 이르고 이루고 그 있어요. 이를 지자. 그런 것을 이루고. 그 네. 다음에 오치는, 지오는. 멈추다니까 그런 것을 이루고 멈춘다? 이것을 멈추다. 이것을 멈춘다? 이곳이 어딨어? 어조사. 어디서? 누가 뭐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네. 그렇지. 뒤에 한번 마이크 닫아주세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그 다른 번역도 있을 수 있겠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맞아. 그냥 같은 줄 알아서 발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선을 하나의 명사라고 하고, 어조사 어를 뭐뭐에라고 생각하면은, 지선에 머물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선한 곳에 이르러 있는 그 상태에 계속 멈춰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하는 것에 이르러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다. 지자를 갖다가 지선, 세 번째는 지자, 이를 지자죠.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해줘. 뜻이 한 가지인가요? 하는 곳에 이른다. 이거가 좀 더 좋은 의미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 지자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르다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또쭉 글자 읽어보면 좀 쉬운 게 많이 나오겠죠. 수고했어요. 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수고했고요. 자, 지어지선의 지자, 이를 지자의 의미, 훈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나오죠. 찾았으면 누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찾은 거. 뭐 어떤 뜻이 있나 다 좀 갖춰야 되고 이야기 해주세요. 아, 그걸로 받쳐줘야 돼요. 네, 네, 지극하다 또 지극하다, 지금 이르다. 두 가지뿐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가 되고 자 자, 한자 사전 찾을 때 다음 사전 찾으라 했잖아요. 네이버 사전보다 한자 다음 사전이 좀 더 좋아요. 다음 사전은 좀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다음 사전 찾는 사람 있어요? 다 네이버 찾네.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이라니까. 다음으로 찾아보세요. 다음 찾은 사람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네이버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다음 찾았는데 왜 네이버 찾아? 청개구리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점수 안 줘요. 그죠? 여러분들 A 받고 싶은데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따르게 하면은 나도 A를 주고 싶어도 A를 안 주죠. 하라는 대로 좀 해보세요. 손해보는 셈 치고. 그런데 한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 좀 더 많이 해봤잖아요. 사전도 더 많이 찾아봤을 거고 하니까 좀 믿어주세요. 뭐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믿어주시고 다음 사전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지금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르다, 지극하다. 자, 이르다, 지극하다 두 가지 놓고 볼 때 선에 이르는데 멈춘다. 지극한 선에 멈춘다.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아까 단어로 보라 했잖아요. 단어로 보니까 뭐 선에 이른다. 이거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지극한 선. 자, 지극한 선과 선에 이른다. 의미가 좀 어때요? 약간 다르죠. 지극한 선이라는 것은 아주 선이 굉장히 높은 단계, 지극한 단계, 아주 최고의 단계까지 이른 것. 그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서 멈춰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지금 한의학을 처음 배우는 아주 밑에 있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임상까지 막 하고 해서 나중에 내 나이 돼가지고서 아주 이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선이라는 것은 이런 높은 차원에 있는 이 상태, 지극한 선에 있는 이 상태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거처하고 멈춘 게 아니라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멈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 갈 수 있는데 멈춘 거랑 아주 지극한 상태에 그 위치에 거처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면 지자고 뒤에 나오면 지자가 하나만 따지니까 멈출지 잃을지 해놓으니까 번역이 전혀 다르게 되죠. 틀린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자의 음강도 하나 생각한 다음에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나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극한선에 이른 상태.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나왔던 이런 부분에서도 상상성은 지극한선에 이르는 거랑 약간은 좀 차이가 있죠. 평형의 상태에서 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지극한 상태로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지선이라는 이런 부분과 항상성을 연결시켜줬고, 그다음 거기에 또 이 한약적인 내용까지도 이야기해주고 해서 전체적인 발표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처음에 딱 나올 때 번역이 이상한데? 번역이 딱 이상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얼그러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찾으려 했잖아요. 글자 하나하나 읽고선 지읒한 선에 머물러 있다. 라는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번역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좀만 더 발표하도록 할까요? 뭐 혼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이렇게 고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고 하니까 발표를 뭐 간단하게 좀 누가 해주시면 좋겠어요.